안녕하세요. 가사상속팀 팀장 변호사 박유규입니다. 네. 저희 팀은요, 2019년에 출범을 했고요. 저희 로펌이 건설 부동산 쪽에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성장한 로펌이어서 산하에 가사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 의뢰인 분들께서 이제 가정 내 또 이런 뭐 상속이나 이혼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조금 의뢰인들한테 더 질 높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려면 가사 상속팀 꼭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계획과 이제 생각에 출범하게 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로펌에서 사실 가사상속팀 하면 아마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이혼일 거예요. 근데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건설 부동산의 토대를 갖고 시작해가지고 상속에 좀 중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그만큼 특별하게 뭐 저희가 그 상표권 출원도 했는데요. 상속인 케어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뭐 상속인들이 갑자기 닥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에도 대표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미혼모 이제 단체인 그룹맘에도 좀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세요. 가사가 뭐냐고 늘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상속은 아실 거예요. 다들 이제 돌아가시면 어쨌든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 소재에도 많이 나와서 다들 하시는데, 그 집안 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내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가사의 영역이고요. 내 성별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가사의 영역이고요. 당연히 뭐 부부간의 이혼 문제도 가사의 영역이고, 가정폭력 이런 모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개인이 공적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사 사건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내에서 뭐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문제가 되거나, 뭐 우리 아빠가 나를 자식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굉장히 좀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이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뭐 가족들 간의 소송, 형제들 간의 다툼, 부부 간의 다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선에 대해서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려야 되는 좀 특수성이 있는 분야예요. 근데 다들 갖고 계신 생각이 다르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또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의뢰인의 마음도 그렇고 사건 상황도 좀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잡고 중심을 잘 잡고 이제 가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근데 초반에 아까 재밌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진지충처럼, 그죠? 얘가 아까 초반에 생각해보니까 재밌게 해달라고 했는데, 가장 뿌듯했던 때 가장 뿌듯했던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다들 이제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힘차게 이제 새 출발 하시는 거, 위로를 받고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가장 뿌듯합니다 라고 사실 답은 써왔는데, 뭐 가장 뿌듯할 때는 이제 사건에서 이길 때죠. 사실은 뭐 사건에서 이기고 이제 성공보수가 입금될 때. 네. 이제 감사 인사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사 사건에 이제 단체를 다루다, 단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내 직접 개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승패에 대해서 개인 사건만큼 크게 연연해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일반 사건과 다르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어서, 끝나고 났을 때 이제 감사함을 더 많이 표현해 주시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건 끝나고 나서 뭐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던가, 또는 사건 지나고 한참 뒤에도 안부 전해 주시고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늘 가장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 부부 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는 업무 시간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가족들은 다들 각자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셔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주말에도 많이 찾으시고, 막 새벽에도 막 연락 원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래서 업무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런 경계선이 약간 무너지는 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아무도 가사 상속팀 지원 안 하면 어떡하죠? 저희 회사 변호사들이. 이게 심리 상담을 치료해드리는 역할까지 해드려야 된다. 이런 감정선을 같이 이제 공감해드리면서 사건 진행 동안 힘을 드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거의 뭐 매일 힘들다. 상속 사건은 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인 케어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세금도 좀 염두에 둡니다. 진행하면서. 별 생각 없이 상속재산 분할했다가 뭐 다주택자 되셔가지고선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이 상속재산 분할이 어떻게 돼야지 좀 세금 측면에서 절세가 되고 모든 상속인들에게 이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세무 쪽이랑 연동이 안 되면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 파악이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진행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혼이든 상속이든 이런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뭐 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감안하고 세금 부분도 챙길 수 있고, 또 이제 완벽히 이후에 판결 이후에 등기까지 저희가 토탈 한 번에 편하게 해드리는 부분이 좀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갖고 저희를 찾아주신다고 했는데,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의뢰인 분들이 부모님이 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정 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이 학폭 사건이 저는 제일 힘든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도 약간 의아하거든요. 뭐 학폭이 열리는데 굳이 변호사를. 아까 일반 사건보다 가사 사건이 이제 본인의 정말 내밀한 영역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학폭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정도가 좀 세다. 왜냐면 이게 내일에도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가 내 자식이라면은 굉장히 좀 민감해지시고 예민해지세요. 오히려 요새는 가해 학생 쪽보다 피해 학생 쪽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 엄마가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 메시지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에도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 학교 오지 마, 이거 소문나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선임됨으로써 이런 거를 좀 원만히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피해 학생을 저희가 쪼개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되게 남일처럼 생각하세요. 저도 많은 의뢰인들을 뵈니까 갑자기 닥친 일을 엄청나게 당황하시고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못 잡으시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상속을 안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기간을 놓치셔서 나중에 크게 뭐 부모님 채무를 물려받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서 조금 재밌고 쉽게 접근을 해서 이런 거를 그래도 기초 지식을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랬을 때 좀 덜 당황하시고 좀 현명하게 그래도 슬기롭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변호사한테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름이라든지 사건이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뭐 꽤 많이 각색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초는 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거를 만들어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 막 피디님들이 가끔 뭐 네이트판 같은 거 긁어서 막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이 더 다이나믹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전부 다 저희 의뢰인들이 겪었던 상황을 각색한 사안들이에요. 네, 그냥 하나라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특히 뭐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유튜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저는 좀 따뜻한 사람? 가사팀에서는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게 타인의 뭔가 정말 인생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드리고 싶다, 이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 또는 그리고 더불어 뭐 책임감이 좀 있는 변호사면 저는 덜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을 본 적이 요 근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다들 네. 산하에서 뵙기를 다시 병사가 되셔서 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